첫 번째 다룰 주제는 대구시청 청사 이전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유치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요. 달서구 시청사 유치 기원이라는 사과에 글자를 새겨가지고 그걸 이용한 홍보를 신청사는 달서구에 와야 된다는 내용의 이런 다이얼들이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축제와 결부한 홍보 전략을 중구청은 그 구청 직원들을 동원한 공무원의 그림 일기라든지 유명 웹툰 작가와 같이 웹툰을 제작을 해서 군청 직원 44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컬러링도 달성군에서 신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멘트로 바꾸고 차량 트렁크에 신청사 달성군 유치 깃발을 달도록 불법이다, 감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감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네, 시청 청사 이전을 놓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 위치 고수와 이전의 논란에서부터 이전한다면 어디로 옮기느냐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앞선 방송에서 각 후보지들이 갖는 다양한 장점을 짚어봤고요. 그리고 신청사 선정과 건립까지의 절차를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과도한 유치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가 지난 4월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제 기초단체들이 집회, 또 서명운동, 삭발식, 언론 광고, 현수막, 에듀벌룬 설치, 전단 배포 등을 하면 과열 유치 행위로 규정을 하고 또 건립 예정지 평가 시 감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기초단체들은 현수막 게재, 전단 배포, 각종 광고 등으로 유치전을 펼쳐왔습니다. 유치를 희망한 유치전에 나선 4개 지자체 중에서 3개 지자체가 이제 감점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중에서 중구가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이제 공론화위는 지난 10월 11일 9차 회의를 열고 또 이제 과열 유치 행위 제보 43건 중에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2건, 또 북구가 1건이었는데요. 구체적인 감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정해질 시민평가단이 정해서 최종 평가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그 중구청이 34건으로 가장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공론화위원회는 지금 감점을 최대 30점까지 주겠다고 했어요. 이미 중구청은 그 34건이니까 30점을 초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할 때 이때 그 후보지들의 1위와 2위의 점수가 11.7점이었거든요. 네. 11.7점이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는 30점으로 하더라도 이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경쟁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점수가 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중구 쪽에서는 30점은 큰 점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홍보를 더 어쨌든 페널티를 받더라도 홍보를 좀 더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점 대상 과열 유치 행위 중에 34건이 이제 중구청에서 발생한 가장 거였거든요. 많았죠. 근데 이것들 중 대부분은 현수막 게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구청 입장에서는 대구시 행보가 자꾸 뭔가 다른 구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중구 입장에서는 어떡하겠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가 중구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세울 거는 핵심 상업지구가 몰려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현수막을 달아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감점 30점을 부여를 하고 또 이 감점 30점은 새로운 그러니까 신청사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공론화위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입장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가장 많았죠. 근데 그렇죠. 중구 말고도 북구나 달서구나 달성군 역시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홍보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유치전이 시작된 만큼 이런 홍보 활동이 앞으로도 심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신청사 그 위치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초단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홍보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그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TV나 라디오를 통해서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게 불법이다, 좀 감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유치하려는 그 단체에서는 감점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그 청송에 있는 뭐 그 사과 농가 그 농가에서 네. 달서구 시청사 유치 기원이라는 글자가 사과에서 글자를 새겨가지고 이걸 또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용한 홍보를 펼치기도 했었고요. 또 그 두류정수장에서 지금 노래자랑을 하겠다. 이 전국 노래자랑을 두류정수장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구시가 거기에는 인구가 약 3천 명만 정도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노래자랑을 할 경우에는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불허를 한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지금 앞으로 어떤 기발한 그 형태의 그 홍보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홍보전은 더욱 과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달서구에서 만든 그 사과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사과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달서구하고 청송군이 이제 자매결연 관계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청송군이 달서구를 돕기 위해서 사과 착색 과정에서 스티커를 붙여갖고 그런 이제 사과를 예, 몇십 개 그렇죠. 정도 만들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본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기자들은 취재차 이제 구청에 연락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달서구청에 제가 우연하게 연락을 했다가 이렇게 신청사는 달서구에 와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런 다이얼들이 뭐 달서구뿐만 아니라 북구, 중구, 달성구 할 것 없이 다 이게 다양한 멜로디들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와 그때가 이제 공론화위가 출범한 지도 얼마 안 된 시점이었었는데도 이렇게 다이얼을 바꾸시길래 조금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달서구청에서 만든 이제 신청사 유치전 노래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도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 이제 일반적으로 전화를 걸면 그런 다이얼의 소리 들리는데 심지어는 이제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까지 예, 맞습니다. 그런 컬러링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좀 놀라움을 금치할 수 없었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뭐 기발한 그런 유치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이 기자가 보기에는 이제 북구와 중구는 좀 특이한 유치전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옛 경북도청 이제 터를 신청사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는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좀 점잖은 홍보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구처럼 이렇게 엄청 치열하지는 않은 듯하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역 축제와 결부한 홍보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된 이제 북구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에서 적극적으로 이 신청사 홍보를 했는데요. 행사 동안 이제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공연, 뭐 퍼포먼스, 플래시몹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느린 우체통 아니면은 뭐 신청사 북구로 와야 된다라는 내용의 삼행시, 또 이제 뭐 대형 퍼즐 맞추기 등 다양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북구로 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북구는 좀 얌전하고 좀 느긋하게 지금 신청사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다면은 중구는 좀 조급하게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구청은 이제 그 어쨌든 인구가 적다 보니 그 구청 직원들을 동원한 그 홍보전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홍보팀 직원들이 나서서 공무원의 그림 일기라든지 또는 유명 웹툰 작가와 같이 웹툰을 제작을 해서 그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펼치고 있고요. 또 그 많은 시민들에게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미 현수막을 보고 시민들이 조금 피로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탈피해서 시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좀 홍보를 펼치자 이런 그 아이디어를 지금 많이 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달성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을 상대로 무리하게 좀 홍보를 해서 좀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문호 군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28일 그 신청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달서구와 중구, 북구에 거주하는 군청 직원 44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달성군에 반드시 신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신청사 후보지를 답사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간담회 후에는 직원들에게 소통의 시간이라는 명목으로 활동 느낌 등 사견을 내도록 했는데요.
북구에 사는 한 직원은 휴대전화 컬러링도 달성군에서 신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멘트로 바꾸고 또 운전자들에게는 차량 트렁크에 신청사 달성군 유치 깃발을 달도록 강요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달성군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달성군에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불만이 나올 만한데요. 뭐 수성구에 거주하는 한 그 직원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제 자발적이긴 하지만 차량에 깃발을 달지 않으면 또 군수에게 반발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달성군에 살고 있다라고 한 그 직원도 관량급들이 윗선에 좀 잘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열을 내고 있다. 또 서로 특이한 그 홍보 방안을 내놓으라고 직원들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쪼아대고 있다. 이렇게 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지자체 간의 시청사 유치전이 이제 과일이 되면서 뭐 문화, 예술 어떤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시청 청사 유치에 좀 현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뭐 달성구는 예를 들면 지난 그 9월 28일 그리고 29일 날 그 사문진 그 나루터터에서 그 행사를 했는데요. 매년 하는 행사지만 그 피아노가 처음 대구로 들어온 것이 이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달성 100대 피아노 공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올해 그 이 공연장은 뭐 공연이 주가 아니라 그 신청사 그 홍보가 주가 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그 홍보 행사장이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좀 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그 행사 그 주최 측 관계자들은 달성군으로 유치하겠다는 홍보 티셔츠를 입고 행사장을 누비기도 했고요. 또 그 현수막과 부스를 통해서 그 화원 유치를 홍보를 했습니다. 또 그 피아노 공연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공연장 그 대형 화면에는 이런 또 영상이 되게 많이 그 나오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이날 그 초청한 유명 연예인들도 신청사 화원 유치 이걸 외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100대 피아노 그 공연 행사인지 아니면은 그 시청사 유치 행사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특정 뭐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행사 여러 군데 행사를 가게 되는데 행사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행사를 주최를 하는 측의 지자체의 의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행사와 주객이 이제 바뀌는 전도가 되는 뒤바뀌는 거죠. 그런 예. 일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뭐 중구나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북구에서 벌어지는 행사, 다 행사마다 이제 뭐 축제마다 다 이렇게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제는 온데간 데 없고 신청사 유치, 에드벌룬이 띄어지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이제 오직 신청사만을 위한 것들이 마련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조금 시민분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이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분명 이제 과도한 경쟁에 대구시가 제시한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 감점 대상에 약 40건이 넘는 시민 제보가 이제 그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제일 처음 이제 그 시민 제보가 나왔던 것은 달성군이었습니다. 달성군의 한 시민이 이제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한 영화관에 갔는데 이 영화관에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사 입지로 달성군 화원읍이 최적지다 이런 그 영상이 그 상영이 됐다면서 전화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대구시하고 대구시 공론화위는 이제 현장 조사차 해당 영화관을 찾아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요. 그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홍보 영상이 상영되는 것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시 관계자는 이 부분은 분명히 감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12월 신청사 입지를 결정할 때 그 시민 참여단에 해당 위반 사실을 통보를 하겠다. 그리고 감점을 분명히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일 이제 뭐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면은 이제 점수는 뭐 1점이나 2, 3점 정도 이렇게 감점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구 그 달성군에서는 해당 영화관하고 달성군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제 그 해당 영화관에서 틀은 것이지 달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그 영상을 바로 내리는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 중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들이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구의 이제 주요 도로들에 20여 개가 넘는 이런 현수막들이 나부끼는 현상도 시민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중구 관계자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구가 또 지난 9월 달에는 대규모 또 주민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감점 대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구청 관계자 말이었는데, 이제 감점 대상이 되려면은 시민이 제보를 통해서 공론화 위에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감점 대상이고, 대규모 주민 집회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자가 없기 때문에 감점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 감점 방식도 굉장히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중구청의 말이죠. 중구청의 말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북구 같은 경우에도 뭐 대략적으로 이런 현수막 과도 게재 같은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사실 북구는 그 현수막을 많이 붙이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른 그 유치하려는 그 구군에 비해서는 많이 붙이지를 않았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도심 곳곳에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요. 그렇긴 한데, 아까 이 기자께서 얘기했듯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감점 대상으로 정해놨지만 결국은 시민이 제보를 하지 않으면 감점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그 시민의 예산을 써서 사실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취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을 활용한 그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SNS라든지 아니면은 그 라디오라든지 방송을 통한 홍보도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전이 너무 좀 과열되고 좀 치열해지지 않나라는 게 지금 그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시청 청사 유치를 놓고 이제 각 지자체 간 경쟁도 경쟁이겠지만 각 지역구 국회의원 간의 경쟁도 뭐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는 이제 권현진 시장과 또 자유한국당 소속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정책 협의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좀 불협화음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네, 원래 이 자리는 이제 대구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마련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이것도 주객이 바뀐 겁니까? 주객이 바뀌었죠. 네네. 이 자리에서 이제 달서병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이 이제 신청사 부지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계획에 대한 아쉬움을 또 표현을 했습니다. 뭐 강 의원은 탈락한 곳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제 권 시장은 유치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선정할 예정인데 그때 냉정히 판단하겠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또 떨어지면은 대가를 내놓으라는 식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강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네. 뭐 사실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탈락한 곳에 대한 대응 마련도 생각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강효상 의원은 뭐 권영진 시장의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권 시장이 먼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 시장도 그 떨어진 곳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순간 이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권 시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달서구에 있는 곽대원 의원이나 또 북구에 있는 정태우 의원도 같이 맞받아서 권 시장에게 좀 상당히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 시장이 사실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협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지 않다. 그만하시자. 이렇게 언성을 좀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이제 사실 좀 주객이 전도된 듯한 자리였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행사도 주객이 전도되고 대구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에서도 주객이 전도되는 이 대구시 신청사가 대구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구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시청 청사 부지를 이제 12월 달에 당초에는 결정을 하겠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청사 결정 시기를 미루자는 말도 있긴 한데 12월에 결정을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권 시장은 12월 안에 결정하겠다는 의지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10일이었죠.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잠깐 다뤄졌었습니다. 올해 시청사를 결정하지 말고 내년 총선 이후로 넘겨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국회의원 질문이 있었는데요.
권영진 시장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신청사 건립 논의를 해왔지만 할 때마다 무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해 안에 분명히 결정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죠.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제 이번만큼은 꼭 신청사 부지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라는 말을 밝혔습니다. 신청사 유치를 내건 기초단체들의 경쟁도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